안녕하세요. 캐티 기술 매치메이킹 발표를 맡은 전자부품연구원 정진선임입니다. 그동안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차 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드는 의구심이 그러면 그동안의 공장은 스마트하지 않았던 건가? 그동안의 공장들도 충분히 지능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은 그러면 어떤 차별성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공장을 기술을 연구하는 리딩 표준화 그룹에서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고 표준화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있는 자산의 디지털화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표준 동향을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발표한 자산 관리 쉘의 표준 규격, 메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쉘을 표준 규격에 맞춰서 저희 연구원에서 구축한 레퍼런스 테스트 베드를 소개해드리고 결론과 향후 계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가장 큰 차별점은 이제 어떤 컴퍼니, 회사의 경계를 넘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의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저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산업용 디바이스도 계속해서 스마트해지는 추세입니다. 제조와 프로세스 산업에서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포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고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고 그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국한됐던 프로세스 정보를 비즈니스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서 연결하고 또 이걸 공유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기존과 무엇이 새롭고 다른 것인가? 현재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초고속, 저지연, 고신뢰성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다양한 자동화 디바이스,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들이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에서는 이런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어떠한 밸류, 가치를 창출해내야 하고요. 인트라넷에 국한됐던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인터넷 쪽으로 더 넘어가야 되고요. 회사와 어떤 섹터 분야를 넘어서서 통신 서비스 시멘틱 지원을 위한 공통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출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통된 표준에 대한 것이 커먼 통신 구조, 공통된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공통된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칙, 공통된 랭귀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스마트 공장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자산, 어셋과 자산 관리 쉘,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연결된 모든 유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랑 관련된 모든 컴포넌트, 재료, 부품, 그다음에 교환되는 문서, 설계, 도면, 배선 다이어그램, 당사자 간의 계약서, 주문 정보, 모든 공장에서 이뤄지는 유형적인 것들을 자산이라고 하고요. 이 자산을 디지털화된 세상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에 미드레이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자산관리쉘이라고 하는데요. 자산관리쉘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자산에 불과한 자산을 표준화되고 안전한 통신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고 자산의 모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그 자산은 자산 고유의 아이디, 식별 정보를 가지고 액세스 될 수 있고 자산이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가 생산이 되고 설계되고 생산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유지 관리가 되고 폐기가 되기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실을 이제 정의하기를 자산의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이다 혹은 자산의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그럼 자산관리실은 어떤 표준 규격으로 어떻게 모델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실의 표준화 방향을 살펴보면 작년 2019년 표준화 문서에서 이제 릴리즈가 되었는데요. 자산관리실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UML 모델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 그 UML 모델을 밑에 있는 오토메이션 ML, XML, JSON, RDF, OPCU의 정보 모델로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관리실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 굉장히 상위 정보단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자산에 대한 정보를 이런 다양한 표준 기술을 통하여 레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자산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IEC 61360이라고 하는 어떤 디스크립션 정보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그 밑에 하부 레이어에는 산업용 통신으로 널리 쓰이는 OPCU의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자산에서 이제 통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 문서에 나와 있는 자산관리실 UML 메타 모델인데요. PPT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일 먼저 자산이 있고 자산별로 자산관리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쉘은 일종의 그 미들웨어고 자산관리쉘 안에는 자산을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생년월일, 그다음에 저의 학력 정보, 저의 신체 정보, 혹은 저의 개인적인 취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속성 값들을 서브 모델 안에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체 정보와 관련된 카테고리는 신체 정보와 관련된 서브 모델로 만들고 학력 정보랑 관련된 거는 학력 정보와 관련된 서브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자산의 어떤 특성별로 모아놓은 집합체로 서브 모델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서브 모델에 들어가는 어떤 생년월일 혹은 키, 몸무게 이런 것 같은 프로퍼티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받는 사람이 모두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컨셉 디스크립션이라는 정의를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산관리실에서 이제 널리 쓰이는 주요 표준 기술로는 오토메이션 ML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인데요. IEC 62714에서 정의된 XML 스키마 기반의 데이터 포맷입니다. 엔지니어링 툴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때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오토메이션 ML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메이션 ML이라는 표준 데이터 포맷이 굉장히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자산관리실을 표현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OPCU의 기술인데요. 표준 기술인데 IEC 62541에서 정의된 산업용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 통신 신호 간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인더스트리 IoT 구현의 이제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OPCU의 핵심으로는 이제 정보 모델, 인포메이션 모델을 둘 수 있는데 장비의 정보를 표준화된 정보 모델로 모델링할 수 있어서 OPCU의 정보 모델도 자산관리실을 레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표준 기술로 하나로 선택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ML과 OPCU의 통합 기술이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 교환 시나리오와 관련해 가지고 오토메이션 ML 모델링 데이터 교환을 위해 오토메이션 ML과 OPCUA 간의 통합 기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ML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포맷이기 때문에 주로 설계 정보, 스트럭처 정보, 이런 스태틱한 정적인 데이터 정보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OPCUA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제안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실제 오퍼레이션 정보, 다이나믹한 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가지고 있는 정적인 설계 데이터와 장비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동적인 다이나믹 데이터를 오토메이션 ML과 OPCU의 통합 기술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EC 61360에 기반한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이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툴에서 설계 데이터의 기본 디스크립션으로 사용되어 왔고 ERP 시스템의 마스터 데이터, 제품 데이터 교환의 기본 디스크립션을 정의하고 있어서 자산과 관련된 프로퍼티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표준 기술과 다양한 앞서 설명드린 메타 모델에 따라서 우리는 내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자산 관리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체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헤더인데요. 자산이나 자산 관리셀은 언제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URI나 GUID 같은 걸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밑에 있는 바디 부분에는 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브 모델 같은 경우는 비슷한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갖는 정보를 모아놓는 일종의 어떤 집합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세트 안에 다양한 프로퍼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셀의 디지털 정보를 어떤 디렉토리로 관리하기 위한 마니페스트, 그리고 관리셀에 있는 정보를 외부에서 통신으로 접근해서 외부에서 관리셀의 내부 데이터와 함수에 접근하고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컴포넌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OPC UA 서버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셀의 실질적으로 핵심되는 정보들은 다 서브 모델 안에 들어있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브 모델들은 다양한 프로퍼티들, 속성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덕트 프로퍼티, 프로세스 베리어블, 파라미터, 외부 소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링크, 자산에 대한 캐패빌리티, 어떤 어레이,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한 장비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에너지 에피션시라는 서브 모델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에너지 세이빙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몇 단계인지, 그다음에 현재 측정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포텐셜 세이빙이 어떻게 되는지,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 그 에너지 에피션시와 관련된 프로퍼티들을 모아서 서브 모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관리셀에 대한 어떤 메타 모델과 표준 기술들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공장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자산 관리셀로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막막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래서 자산 관리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화이트 페이퍼와 표준 규격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 자산 관리셀 예를 들어서 센서류 혹은 어떤 더 큰 장비류 혹은 인베디드 디바이스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템플릿과 예제는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6년부터 독일 쪽에 있는 연구소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산관리셀의 표준 문서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구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그림을 보시면 어셋 자산의 경우는 스토브리 로봇, 저희 그 산업용 로봇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자산은 크게 로봇 암과 로봇 컨트롤러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자산을 이어주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이 필요하기 때문에 AS 로봇 암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각의 AS 로봇 암 자산관리셀 로봇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고 AS 로봇 암의 경우에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브 모델 그리고 데이터 시트 서브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 컨트롤러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장비가 출고될
시작할 때 나오는 기본 스펙 문서입니다. 이렇게 서브 모델을 구성하였지만 만약에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안정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실 경우에는 서브 모델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넣으실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봇의 축 오퍼레이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뭐 엑시스 오퍼레이션 서브 모델을 넣을 수 있고, 자산관리실의 서브 모델은 실제 어떤 요구사항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토메이션 ML 기반으로 모델링한 실제 사례를 이제 캡처해서 넣은 건데요. 앞서 설명된 구조대로 실제 그 오토메이션 ML 에디터를 사용해서 모두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두 개의 어셋, 로봇 암과 로봇 컨트롤러로 되어 있고, 각각은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롤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서브 모델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입니다. 이것은 다 메타 규격에 따른 것이고요. 각각의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표준 문서에 예를 들어서 각각 아이디를 가져야 된다. 시멘틱 아이디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타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표준 문서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서브 모델에 들어있는 다양한 프로퍼티에 대한 정의들을 쭉 저희가 이 클래스 기반으로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산업용 로봇의 자산관리셀의 서브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브 모델을 크게 데이터 시트와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데이터 시트에는 어떤 모델 정보, 그 다음에 본 로봇이 6축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6축에 대한 맥스 앵글 레인지, 그 다음에 설치 환경, 워킹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 밖에 뭐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 시트에서 프로퍼티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사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라던가 프로덕트 패밀리, 프로덕트 데스티네이션, 이런 서플라이어 이름, 그다음에 제조사 이름, 이런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프로퍼티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서브 모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퍼티가 사실 대부분 자산에 대해서 얻고 싶은 정보의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nufacturer Product Description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시면 도대체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받는 사람이 이제 동일하게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IC61360이라는 이 클래스 표준을 활용해서 이 시멘틱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서로 공통된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 딕셔너리는 디스크립션은 아래 이제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셀 컨셉 디스크립션 밑에 위에 프로퍼티에 정의된 모든 컨셉 디스크립션이 정의가 이 클래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자산관리셀의 어떤 정보 모델이고요. 그래서 AML이라는 건 실제 어떤 XML 기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제 자산에 대한 정보를 XML 기반의 파일로서 가져가서 읽어서 이해하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처럼 어떤 솔루션 있는 클라이언트가 언제 어디서든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접속하고 리드해가고 이렇게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활용된 기술이 이제 OPC-UA 기술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메이션 ML과 OPC-UA 통합 기술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오토메이션 ML 기반으로 정의되어 있는 관리실 정보 모델을 OPC-UA 정보 모델로 매핑하고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ML 파일을 일종의 어떤 트리로 구성을 하고, 트리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면서 엘리멘트로 변환하고, 그 오토메이션 ML
엘레멘트와 오피스의 정보 모델 데이터 타입 간의 어떤 매핑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오피스의 정보 모델 스키마 기반의 어떤 루트 엘레멘트로 쭉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느냐면 이 오피스의 정보 모델은 오피스의 파운데이션이나 오픈소스, 그 밖에 SDK에서 제공한 다양한 소스 코드들과 함께 컴파일을 하면 오피스의 서버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산관리 쉘에 나와 있는 AML 파일은 단순히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 파일에 있는 정보를 노드화 시켜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언제 어디서든 접속을 통해서 그 노드를 읽고 리드하고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이런 연결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 OPC UA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토메이션 ML 기반으로 정의된 관리쉘 정보를 OPC UA 노드 정보로 변환을 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솔루션이 내가 자산관리 쉘에 관련된 에너지 에피션시와 관련된 서브 모델의 다양한 프로퍼티 데이터를 읽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OPC UA 서버에 접속해서 그 관련된 노드들의 아이디를 읽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이 된다면 물리적인 어떤 산업용 로봇이던가 하는 자산이 있을 것이고 자산을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인 자산 관리 쉘이 있고 이제 자산 관리 쉘에 있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OPC UA 서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뷰어에서는 자산관리실 파일 자체를 읽어가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오피스 UA 서버에 접속해서 일정 노드의 정보를 읽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떤 3D 가상 솔루션에서는 축정보와 관련된 서브 모델과 관련된 프로퍼티만 읽어가서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자산관리실 정보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현재까지 다양한 스마트 공장의 장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자산관리쉘 표준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쉘 표준 규격에 기반한 실질적인 구현 방법론이라던가 사례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자산관리쉘의 실질적인 구현 사례를 확대하고 자산관리쉘의 표준 규격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실제 표준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서브 모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차년도에는 산업용 로봇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였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모여있는 통합 장비를 자산관리쉘로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오픈소스로 개방화하여서 많은 분들이 자산관리쉘 표준에 맞춰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자산관리쉘로 디지털화할 수 있는 좀 더 기업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